아니, 제가, 어제 보내주신 거는 아직 잘 못 봤고요. 아, 그, 그걸 이제 다 통째로 넣어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좀 네네, 그건 들어갔어. 제가 바로 또 이, 보겠고요. 그 직접 예, 보내주신 거, 제가 그 예. 일본 가느라고 좀, 이게 좀 살펴보겠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일본 갔다 와서,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글을 적어봤거든요. 예, 제가 글을 적은 거는 뭐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하나는, 하나는, 어, 이제 법무님께서 그, 그 논문을 쓰시는 가운데, 예, 생명이란 개념을 예, 예, 생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법무님 쓰신 글을 보면서 첫째 와닿은 게, 법부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 예. 어, 그러니까 마음은 일단 좀 배제한 이 몸으로의 생존, 그 몸으로 음, 생존하고 있는 요 상태를 생명체, 요렇게 기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이 생명의 입장에서 무언가 좀 부수적인 걸로의 의식, 그러니까 의시. 마음을 그러니까 생명에서 어, 부차적인, 이차적인 관점으로 마음을 식이라는 개념을 세워가지고 그 식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 식과 명색이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이제 수도자의 입장이고, 이제 불경의 그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그 자체하고 플러스 베이스에 어떤 생명이라는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 그 작용이, 생각하는 그자의 베이스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해서 음. 생길 때에 활동이 일어나는 건데, 네네. 활동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있는 과학자들이 보는 것은 그 식과 그걸 갖다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명색에 있는 어떤 작용 혹은 네. 식의 어떤 작용,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 어떤 의식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 예, 같이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갖다가 고려를 안 하고, 고려를 음. 안 하고 지금 이제 막 이 과학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빠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어, 명색이라기보다는 이제 식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 네. 식에서 이제 인공지능도 나오고 지능도 나오고 생각도 하고 막 하는 걸 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막 프로그램 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음. 그거 하는 자체가 원래는 식과 명색이 둘이 결합된 것이다. 그게 음. 결합된 네네. 결합된 그 자체를 가지고 고려를 해서 그래서 식의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그 식과 명색을 고려를 하지 않고 식만 가지고 음. 지금 막 그 전개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고려를 그 프로그램에다 고려를 넣어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그걸 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예, 허브님 쓰신 글에 그 예, 내용을 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보내드린 요 교재는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은,
예, 생명이라는 것의 테두리,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의 본질에는 마음을 담지 않고 몸으로의 생존, 예,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생명이라고 하는 데 대한 시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요 그거는 이야기를, 뭐, 그거 제가 뭐 100% 그거는 네네. 저 스님 말씀에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 시작을 하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방금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에 하나의 존재성을 가지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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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존재에 대한 12연기. 그 12연기. 예, 부처님의 뭐 부처님의 이제 약간 사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예. 그 법부님께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제 연구의 방향에서 뭐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인간들의 삶에 대한 설명을 몸이라는 측면과 마음이라는 측면에 상호 연결된 관계성 위에서 설명하는 하는 이제 그렇죠. 네 그거잖아요. 그 몸이 정신에다가 영향을 주고 또 음, 영향을 받은 저, 마음 정신은 정신 다시 또 마음 몸에다가 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갔다 왔다 하는 이게 이제 서큘레이션 네네.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걸 하나가 서로 이제 몸이 몸이 정신에다 영향을 주고 정신이 몸에다 영향을 주는 것이 한 찰나에 있으면은 또 그 다음 찰나는 또 다른 또 형태의 몸과 다른 형태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왔다 갔다 서로 하면서 이 발전해 나가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저는 그 부분을 예, 이게 몸과 마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는 게 어, 예, 어,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그 몸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예, 정신에 몸을 주고 하는 이 예, 측면보다는 예,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죠. 뭐 중심이죠. 그런데 예, 예, 중생들은 이 몸에 구속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몸과 그러니까 서로 그 개별성을 가지는 몸과 마음이 함께 해서 하나의 존재성을 가진다. 그럴 때에 예,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 이 측면보다는 예, 마음이 몸을 데리고 몸을 수단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제 예, 이런 관점으로 삶을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다.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예,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교재는 예, 처음에는 생명이라는 거, 예, 생명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 과학이 예, 과학자의 입장에서 불교와 접목을 하자라고 할 때는 만약에 예, 과학자가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 유물론적 관점에서 연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해석의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가지고는 예, 출발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온전하게 어, 접목이 안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런 제가 100% 스님 말씀에 음, 동감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눈에 보이는 걸로 아니면 손에 만지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하면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거하고 물리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 우리 과학자들은 끄잡아 내려가지고 이 음. 컴퓨터처럼 이걸 만지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얼마만큼 생명의 특징에 접근해 가느냐, 뭐 이게 이제 연구하시는 부분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예,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생명에 대한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이어서 그 예, 같은 관점을 가졌다면 이제 예. 부처님은 삶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것을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기반 위에서 쭉 제가 서술을 해본 거예요. 아, 12연기역에, 네. 예, 예, 그래서 우선 오늘 우리 대화를요. 예, 제가 그 오늘 드린 교재를 앞에서 한 두세 페이지만 좀 예, 먼저 읽어볼게요. 예, 예, 네, 먼저 좀 읽어보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어, 예, 우리가 늘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삶의 메커니즘을 서술했으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다 안 읽더라도 뭐 문서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우선 제가 그 앞에 부분을 한 두세 페이지 먼저 좀 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1. 생명체에 대한 불교의 관점. 예, 예, 생명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전의 의미는 생명이 있는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무생물과 차별되는 어떤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데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이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그런데 예, 생명체 가운데 동물의 범주를 대략 지시하는 말을 찾을 수 있는데 존재입니다. 여기서 동물의 범주를 존재 이렇게 말 안 하고 대략 지시한다라고 해서 조금 여유를 두었습니다. 예, 불교 경전어인 빨리로는 바와 이고 유로 한역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불교에서 바와 존재는 생명의 개념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를 지시합니다. 요거 지금 우리가 예, 같이 말하는 몸과 마음이 예, 함께한 상태가 생명이다. 예, 그래서 생명력과 체열에 의해 몸이 유지되면 마음이 함께하여 생명체로 살아가고 생명력과 체열을 잃으면 식이 떠나면서 더 이상 몸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신체는 무감각한 나무 토막처럼 던져지고 팽개쳐져 누워 있게 되는데 죽음입니다. 요 얘기는 예, 뭐냐 하면 우리 맞지마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보면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래서 몸의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 몸의 기능, 달리 말하면 이제 몸이지요, 뭐. 이 몸을 유지해주는 조건이 무엇냐라고 하면 생명력이라는 것과 체열이라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생명력, 예, 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무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힘이라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어렵습니다. 예, 예, 경에 보면 우리 예, 대반열반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마라라는 존재하고의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마라한테 부처님이 알았다. 재촉하지 마. 내가 3개월 후에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예, 보면 요 생명력 아유라는 단어에다가 상카라를 붙여서 아유상카라. 예, 생명력의 형성작용을 내려놓았다. 요런 표현이 예, 나와요. 예, 그래서 약간 생명력이라는 것이 뭐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말하는 건지, 하여간 살아있는 힘이라는 어떤 개념인데, 구체적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체열이라는 것은 이건 뭐 저체온증 되면 죽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체열을 통해서 몸이 유지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경에서 생명과 체열과 식이라는 세 가지가 몸을 떠나면 이 몸은 뭐 무감각한 나무 토막처럼 되어버린다,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보면, 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과 체열을 통해서 유지되는 몸하고 이렇게 몸이 유지되고 있을 때 마음이 함께해서
하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 이제 요게 말하자면 불교적으로는 생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력과 체열에 의해서 유지되는 몸하고 몸이 유지될 때 함께하는 식하고가 함께해서 하나의 존재를 형성하고 그게 생명체 이렇게 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역으로 어, 생명력과 체열이 버려지면 식이 떠난다. 이래가지고 몸이 유지되지 못하면 마음이 떠나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 생명체라고 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존재에 대한 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몸, 신체를 중심으로 몸이 곧 생명이라는 관점과 몸과 다른 것으로의 생명 2번, 그리 또는 3. 몸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때 예, 불교의 교주인 붓다는 세 번째 관점으로 존재를 설명하는데 특히 몸도 마음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중생들의 삶은 연기된 시계의 윤회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은 십사무기라는 붓다가 설명하지 않는 주제에 속하는데 땅 지왕 땅 사리랑 이띠삐 안양 지왕 안양 사리랑 이띠삐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고도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라고도 하는 견해입니다. 십사무기라고 하면 왜 뭐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이 있는지 없는지 공간적으로 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생명인지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는 건 의미하는 게 몸으로 몸이 유지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면 생명이라는 건 없다라고 해서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생겨난 이차적인 것이어서 결국 생명을 지시하는 일차적인 거는 물질 몸이다. 근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유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의 시각이 요런 시각이지 않는가 하는 예, 부분을 예,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런 사람들이 네. 거기에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죠. 프로그램이 이제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반. 문제죠. 예, 저도 이제 예. 그 부분을 좀 이제 지적해 보는 거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10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거를 10가지 건에 대한 무기, 예. 대답하지 않은 예. 이런 교리가 있어요. 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일의 관점, 음, 일의 관점, 방금 말한 그거를 보충을 했어요. 일의 관점은 유물론, 단멸론인데 일반적으로 과학의 입장입니다. 과학의 입장에서 삶을 설명할 때 과학이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에 대해 불교의 설명을 접목하려 하지만 존재에 대한 시각 차이는 그런 접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불교가 설명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 즉 생명체에 대한 시각에서부터 불교의 관점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게 과학이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그 존재성으로 과학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존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 예. 두 번째 단락에서 과학이 단지 물질의 영역에서 삶에 기여하던 시기를 넘어 예. 인공지능 등 마음을 포괄하는 영역에서도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존재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꾸고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 이제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예, 중심되는 이제 주제입니다, 사실. 예, 어, 예, 그래, 이제 이게 보면, 그, 법무님께서도 불교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지만, 제가 이렇게, 뭐 우리 이제 지난 몇 년 대화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그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법무님께서도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의 시각, 예, 물질의 존재성이 부여되는 이 시각에서 이제 과학이 그저 뭐 우리 살아가는 데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기여를 하던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 인공지능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에 접근하는 이 과학의 기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 예, 사람하고 접점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어, 만약에 삶에 대한 시각이 1, 2, 3번 중에 뭐 유물론에 의한 그야말로 마음이라는 건 이차적인 거요 하는 요런 시각이 옳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아니면 힌두교가 말하듯이 몸이라는 건 따로 아트만, 있고 존재성 아트만이, 자체는 예, 아트만이요 변치 예, 않는 자자 이래 된다면 힌두교적인 시각으로 그 시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연구를 해야 어 단지 물질을 넘어서 마음을 포괄하는 영역에까지도 과학이 기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관점보다는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이 무엇일까? 라고 찾아보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12연기, 이 예, 연기라는 거, 요거는 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가 말하는 그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몸 데리고 살아가는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생은 몸에 구속이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 상황이 대충 말하면 절반은 마음이고 절반은 몸인 거예요. 이 두 예, 개가 대등하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활성존재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뭐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가 더 삶을 결정권을 가지고 삶을 이끄느냐 하면 몸보다는 명색보다는 마음이죠. 마음이 예, 예, 서로 조건되어서 절반을 차지한다 해도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은 마음이 한다. 예, 예, 어, 몸만으로 생명을 규정해가지고는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 그래서 인공지능이 마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 위에서 역할을 하는 발전 방향. 이걸 예, 하려면 기존의 물질의 시각 위에서 삶을 보던 그 시각을 내려놓고 예, 부처님이 설명하는 몸과 마음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존재 상황 요런 그렇- 관점을 수용하고 거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 예, 그래가지고 행위하는 마음인 심하고 인식하는 마음인 식하고 심이든 식이든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을 때는 의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어, 마음으로 접근을 해가야 예, 그때 예, 제 예, 생각에는 예, 어부님께서 쓰시는 논문이 예, 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지당하신.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면 이 부분에서의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 맞습니다. 생각을 예, 한 예, 예, 거예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100%. 그래서 이해가 이제, 돼요. 예, 예, 제가 음, 이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제 음, 결국에는 인공지능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의 그 행위와 생활을 갖다가 주재하는 것은 음, 그 많은 이제 스님한테 질문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 이 그 술랑거리에서 오는
예, 자기하고 자의, 욕탐, 자기하고 욕탕. 욕탐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있지 않나. 그놈이 맞습니다. 자기하고 욕탐. 음, 예. 그러면 자기하고 욕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근원은 모르지만은, 마음의 근원도 모르고, 몸도 근원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현재 이제 오늘 이 시간에다가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네, 이 시간 과거에 있었던 내 마음에 있었던 시기라든지, 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그것을 종합해서, 음, 마음이라 그러고 시기라 그러면은, 그 시기 현재 대상이 나타나니까 네, 대상을 갖다가 인지를 하면서 뭐 네이처 웨이처에서 삼사합이 일어나고 그러면 네. 수도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현재에 있는 식과 그 마음이 그 대상을 인식하면서 또 다른 이제 식으로 음. 이제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염기된 식이란 개념, 식이 예, 예, 머물고 늘어나는 예, 예, 과정. 예. 네, 그래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그 스님이 말씀하신 딱하라고 하는 네, 네, 우리 미스테리한 어떤 그 범위 내에서 네. 몸을 떠나 가지고 관념적인 어떤 심행이 심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요런 표현이죠. 그 이제 네, 예, 딱가에 예, 대한 정확한 표현은 네, 기본적으로 삶이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식과 행위가 순환적으로 연결되는데 예, 예, 그 중에 딱가라고 하는 영역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인식과 행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마음이 그렇죠. 몸과 함께 행위하잖아요. 예, 예, 그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식과 근 항상 몸이 이게 이제 그런 들어가 있는 거죠.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한다. 그래서 의라고 불리는 마음의 상태. 네, 요것이 이제 인식의 과정에서 좀 삶의 깊은 내면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예, 예, 서로 조건되니까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 예,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그간 뭐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던 부분이죠. 경이 안 풀어졌은. 이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방금 이제 미스테리한 영역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 예,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이 해석되고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하니까 이 부분이 미스테리한 게 아니고 심오한 거예요. 어떻게 심오하냐 하면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작용의 측면에서 몸의 참여 없이 인식하고 몸의 참여 없이 행위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더라. 그 예, 내적인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예, 이 예, 가래 때문에 가래에 의해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그 예. 오염된 행위가 순환해가지고 인식도 오염된 인식을 초래하고 순환해가 그렇죠. 이제 이런 가래가 개념. 사유와 뭐 음, 원함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도라는 것이 이제 음. 그 몸하고 같이 네. 의도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가 나고, 그 의도에 근데 이제 그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부부님. 우리가 예,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의도라는 것도 심리적인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의도가 따까에서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의도한다라는 요기부터가 이미 사실은 몸, 업의 영역이거든, 예, 행위거든.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상태라고 보기보다는 의도가 그대로 이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그 예, 행위를 의도라고 한다. 이러면 좀 더 예, 구체적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심을 잡아가면은 이제 지능이라는 거, 인텔리전스라는 문제가, 네네. 제가 이제 메모,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러면 현대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능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네네. 지능은 그래도 이제 어떤 시기든지 현재의 어떤 그 당면하는 문제, 그 자기가 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인식을 하고, 음, 대상을 인식하고,
어떤 그 자기 생명체에 대한 어떤 영향이 오면은 그걸 갖다가 마음이나 의식이 그걸 받아들여서 저 멀리 딱해서 온 심이 이제 나오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네. 인식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음. 어떤 식으로 그건 이제 뭐 추위가 온다든지 뭐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게 욕심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그 직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지능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지능. 요 부분은 예, 저는 좀 쉽게 보면 좋겠어요. 지능이라고 하는 게 예, 이게 마음이 몸과 함께 이렇게 이건 우리가 그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예,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예, 마음이 아니고 예, 뇌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성. 근데 예. 뇌라고 하는 건 이미 몸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이죠. 이제 사유라고 하는 거, 생각한다라는 걸 뇌가 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거를 교리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의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의욕이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는 신업, 말을 하는 예, 건 구업, 구업, 예, 생각하는 거, 사유하는 건 의업이잖아요. 의욕. 그러면은 이게 딱가에서 벗어나는 위딱가부터 의도, 기대, 지향, 예, 사유 예, 이런 게 마음의 행위거든. 근데 그 마음의 행위의 자리가 어디냐면 뇌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 해서 마음의 행위를 하는데 이 뇌라고 하는 물질 몸의 상태가 사람들에 따라서 그 뭐 이건 지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있고 이건 몸의 차이라. 그러니까 아니, 지능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요 지능은 네, 그 데피니션 하는 사람에 따라서. 네네, 지금 있는 그 지능은 뭐냐 하면은 이제 무슨 뭐 학습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빨리 뭐 데이터를 외우고 하는 그런 것만 지금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제 네네. 지능이라는 것이. 음. 근데 지능이 또 일단은 다른 지능도 있지 뇌의 않습니까? 능력이지. 예술적인 지능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러면은 사유하고 기대하고 그런 게 사유, 그 원함, 그러면 이제 뭐 뭐 이런 거 할 때 네, 그것을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바탕이 뭐냐, 바탕이.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결국에는 그 원래 있던 생명하고 거기네 몸하고 식하고 명식하게 있던 그 생명의 그 자기의 그런 원래 음, 생명의 의도가 지금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안전. 그러니까 자기 생명체가 안전해야 된다. 음. 그리고 번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있는 거. 번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현재에서 시간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네네. 그 지난번에 그것이고, 보내주셨던 글에 있던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안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에서 네, 내가 여러 가지 정보에 내가 대해서 보호되는 거. 예, 예, 안전. 음,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 가지고 음. 사유라든지 원함이라든지 의도가 그게 무엇에 대한 의도? 거기에 대한 생명체 본래의 가지고 있던 우리가 뭐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생명이 생겼다 그러면은 생명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전이라든지 번식에 대한 아주 우리의 말하는 가래라든지 뭐 이런 네? 것으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라는 것이 있고 그 베이스에서 의도가 일어나지 않느냐, 의도가. 그 그런데, 부분은, 뭐 그 부분은 타당한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을 그냥 불교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기본적으로 그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잖아요. 가래가 예, 형성되는 그 영역이 딱가잖아요. 그 예, 가래가 사실은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그 역할을 그런 작용을 첫 번째로 한다고? 그러니까 예, 이제 이 가래가 작용해서 작용한 상태를 말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 색수상행식 오온 이러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예, 자아. 예, 예, 요렇게 붙잡는 그런 붙잡는 작용이 이제 가래의 근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를 놓고 이 존재의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것도 가래고 집착이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존재 상태를 요게 나여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도 예, 가래고 집착이고 그게 예, 조금 더 들어가면 요거야말로 나의 자아요 라고 이제 접근해가는 이제 이런 예, 거잖아요. 방금 버부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생명이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가래가 예, 가지는 나의 아,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중에 나다라고 하는 요 한 부분을 예, 말하는 거라. 네, 그래서 그 예, 부분은 생명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래가 생명을 구성하는 요 존재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는 요 측면으로 예, 봐야 하는 어쩌면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했던 어 예, 생명이 무엇냐 생명 예, 이런 존재성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개별적인 거지만 이 개별적인 것이 서로 조건되어서 하나의 존재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그 생명에 대한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확고해질 필요가 있고, 예, 그 예, 생명 존재에 대한 시각이 확고해지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그래요. 뭐 사유, 의도, 뭐 이런 가래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그 작용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생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이 예, 존재 예, 치과 명색이 그런데 너무 이제 지금 또, 좋던데 예,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 있는데 이제, 그 경전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아까 말한 지능이라든지 음, 지혜라고 하는 음. 것이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그 존재가 그 무상하고 연기에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도를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그게 상으로서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 지능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이제 이겨내고 본래의 그 마음자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이제 지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거는 조금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아니 지능이 자꾸 이게 자꾸 발달 예, 법원님 여기에 예, 보면 우리가 이제 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로 니아나라는 말하고 빤냐라는 말이 있다고 미안하. 니아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미예요. 암. 예, 예, 그리고 빤냐라고 하면 지혜거든요. 예,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그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뭐 예, 이런 예, 것도 있고 예,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능은 뇌라고 하는 몸의 역할과 묶여져서 얼마나 빨리 아느냐, 정확히 아느냐, 이런 측면이라면, 지혜는 예, 이제 사띠, 삼매, 지혜 다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삿띠는 눈 뜨는 것이다 이래 말하고 지혜는 사실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지혜는 어떠한 것이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빛을 비춘다. 예, 그러면 지능이 높다. 그 뇌의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무언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알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성능이 좋은 거라면, 예, 그러나 이런 앓음은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더 적합하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럴 때의 예, 지혜라는 것은 이제 두뇌라는 몸의 역할과는 별개로 예, 마음이 성장하는데, 마음이 몸과 함께 알아야 한다라는 그때의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기준으로 끌어당기면서 아는 예, 그런 몸인 두뇌와 관련된 지능, 뇌나 알의 문제하고 마음이 사실의 영역으로 성장해가지고 암 자체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알무로 만듦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요거는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과 지혜는 몸에 속한, 뇌에 속한, 마음에 속한, 마음의 성장에 속한 삶에 대한 거, 사실에 대한 거,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의 존재성이지만 개별성을 갖고 있는 요 개별의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그러나 있는 교수님, 제가 좀 지금 나가야 예, 될 시간이 돼서 시간. 교수님이 원래 5시쯤 아, 예. 예, 출발한다 하셨는데, 예, 예, 그, 죄송합니다. 예, 예. 교수님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자, 예,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 아, 송부부님은 지금 이제 어디야, 아, 샌프란시스코? 어, 아, 예, 샌프란시스코 계십니까? 예, 그쪽 아이고, 계시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한 이제 아, 연구를 예. 수행하시는 이제 아이고, 박사님이시고, 아이고, 박사님이시네요. 어, 아, 뭐, 뭐 한국에서도 이미 음, 이제 그 많은 음, 그 강의 연구를 하다가 가신 예, 분이셔서 예, 이제 우리 최영민 교수님은 그, 예, 그 여러 대학에서 이제 뭐 제가 이건 잘 모르지만 학장까지를 이렇게 명함에 나와 있고 예, 그러던데 예, 이건 또 그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셔서요. 뭐 예, 이렇게 이건 마침 오늘 시간 맞춰 오셔가지고 아, 좀 예, 그렇습니다. 예. 나누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뭐 카톡으로 좀 같이 이렇게 대화 좀 할 수 있도록. 예예예 뭐 예. 그러시죠. 아이고. 요건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요건 제가 두부를 인쇄했으니까. 다음에 가져갈까요? 그러세요. 가방이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여기 놔두셨다가 나중에 알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제가 안 일어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이라. 진행하시죠. 아이고, 그냥 그 감사합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문이 예, 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셔요. 네, 네. 계십시오. 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챗 GPT라는 이런 게 막 사람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네. 인공지능을 갖다가 이렇게 붐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지능을 자꾸 발전시키게 나오면은 지능이 바로 지혜로 변환이 된다. 음, 음. 이제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불교적이진 않죠, 아니다. 그게.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음, 그게는 이제 일단은 지금 있는 인공지능은 그 생명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빠뜨리고 있고, 그 음. 다음에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능하고 지혜하고 지식하고, 네네. 이게 지식이 아무리 쌓여서도 지혜가 되지 않는데, 음. 지금 있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제 무슨 소리냐. 데이터를 다 가져오면은 거기서 다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 하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에서는 이제 좀, 방향성에서는 명확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기계가 발전하고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음. 그러니까 저 옛날에 원시시대 때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면은 뭘 물어보면 착착착착 하는데, 네. 이제 거기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관점으로 갈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음.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생명체가 가지는 그런 그 상호 의존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음. 지혜에 대한 그 뭐라 이제 창조적인
그런 네네. 면이 지금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서 데이터를 가지면은 그것으로서는 이제 되는데 그 이유는 인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인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인제 이 불교적인 그 관점에서 생명과 이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빨리 연구를 해야 앞으로 음, 이제 음, 국가적으로도 뭘 하는데 이제 그런 일단은 이제 지금 다 있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 음, 지금 해도 괜찮은데. 음.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 교수님, 바부님, 어, 아마도 이제 그 과학계에서 한 네. 가지 좀 그 시각을 바꿔야 할 부분이 그 예. 지금 우리 이제 오늘 교재 맨 뒤쪽에 요 예. 메커니즘 그려 있거든요. 예예. 요 메커니즘에서 보면 이제 안이비설신의가 안식, 안근 요렇게 식과근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그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안근이 예. 세계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안식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안식이 안근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인식한다. 예. 요게 안식과 안근이 함께 해서 안이라는 인식 주관이 된다. 안네이처. 요렇게 예.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 그러면 어디까지가 안근이고 예. 그 안근이 색에 대한 정보를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식에다가 전달해 줄 것이냐. 이제 예. 요 부분을 예. 부부님 요게 제 생각엔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제 마침 우리 법회에 안과 의사도 예. 오시는 분이 예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예예예. 물어봤어. 예. 법원님 생각에는 그 안근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여간 예. 육체적인 눈의 기능이니까 이 예. 안근이 어떤 게 안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 뭐 그냥 그 안구 이 안구가 안근입니까? 아니면 이 안근, 그 눈동자를 통해 가지고 색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시신경을 타고 뇌에까지 가가지고 예. 뇌에 가서 어 이게 이제 일단 과학의 입장에서는 뇌에서 그 시신경을 타고 온 정보를 분별해가지고 색이 무엇다라고 분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설명은 그게 아니고 뇌라고 하는 이렇게 안구가 빛으로 받아들인 거를 시신경을 타고 뇌에까지 오면 뭐 시냅스 뭐 이게 제가 잘 모르지만 예. 그 예예. 뇌까지 오면 뇌가 그거를 분별해서 아, 지금 화면에 송보부님이 계시다. 요렇게 예예. 인식하는 게 아니고 안구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시신경을 타고 뇌에까지 오면 그 뇌의 어느 끝선에서 예. 어느 끝점에서 뇌가 마음에다가 예. 시계다가 빛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전달을 해준다. 예. 그러면 뇌의 그 끝점까지도 그 어떤 신경의 끝까지도 이게 안근인 거예요. 안근이어서 눈, 안, 안근, 이건 육체적인 눈의 기능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안식이라는 마음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뇌라고 하는 거가 눈이 받아들인 정보를 분별해가지고 무엇다라고 인식해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뇌조차도 그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식에다가 마음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뇌까지
식의 접점이 되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기까지가 안근이다. 네. 안근의 개념을요. 예, 그러면 예. 이 표현, 빛을 매개로 세계 정보를 안근이 받아가지고 그 안근이 안식, 마음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병은 분명히 위자나티,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하는 역할을 뇌에다가 두지 않고 식에다가 주잖아요. 예.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티, 분-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서. 인식한다라고 바로 인식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뇌하고 식하고는 다르다고요. 예. 뇌까지도 몸이요, 물질이요. 예. 그러니까 뇌까지도 안근에 속하는 거다. 요 관점을 글쎄 법부님 뭐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안근을 거기까지 그럼 마찬가지 이근이라는 것도 고막을 통해서 소리를 들었다? 이게 안근의 전부가 아니죠? 고막을 통해서 전달된 음파가 신경을 타고 뇌에까지 와서 뇌의 어느 끝에서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에 고막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이식 마음에 전달해줘야죠. 그 예. 예. 전달해주는 고점까지는 이 근인 거예요. 예. 그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바로 그 말씀하신 그 네, 전에 이제 그 의학이 이제 뭐 발달해가지고 네, 또 그런 한 번 더 학문적 사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유물론적 아까 말씀하신 거.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생각하고 보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뇌에서 음, 어떤 구조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음, 자동적으로 눈에서 들어가면 이제 그 빛이 들어가면은 바로 뇌에서 짜라락 컴퓨터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저것 구별을 한다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죠. 이제 그러니까 신경학자는 이제 뇌과학이 믿고. 주장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그것이 마음도 뇌에서 마음도 찾는다는 이제 생긴다. 찾을 수가 없거든요. MRI를 가지고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지금은 이제는 아까 저 선생님께서 말씀한 대로 몸과 마음과 그리고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그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런 게 이제 세계가 어우러져서 그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음, 한식이 이제 마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 음, 1초 전에 봤던 거하고 그 바로 1초 뒤에 봤던 거하고는 자기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틀린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환경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 왜 틀려지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 신경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 설명을 그런데 못 하는 이제 거예요. 법은님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예,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게 있거든요. 예, 하나는 마음이라는 게 뭐 경에서도 이제 찢다 예, 심이라는 마음을 말하면서 이 심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비유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은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동시인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은 여러 번 변하고 있는 거야. 예, 예, 이제 그렇죠. 요런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제 요 인식할 때 지금 이제 안근이 받아들인 정보를 안식에 전달한다라고 할 때 요 안식이란 마음은요 식이란 요 마음은 요거는 사실은 오온에서 말하는 식온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메커니즘에서 볼 때요 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근이 예, 있고 예,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내이초에 포함하는 식은 요 식은 이게 큰 순환고리로 돌아서 오는 연기된 식 해가지고 요거는 식온이라 식의 예. 무더기 그러니까 바로 직전 삶까지의 어떤 삶에 대한 기억이 누적돼 있는 예, 예, 무더기라고요. 예, 그런 무더기가, 근이 전해주는 정보를 분별하는, 인식하는 예, 거고. 예,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인식한 결과로 생겨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요 생겨나는 식은 지금 이 순간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생겨난 식이 상수의 과정으로 커지면 심이 되는데 이렇게 식이든 심이든 요런 매 순간의 삶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하기도 힘들어. 이럴 정도로 빨리 예, 변하는 거야. 예, 그러나 예, 그 빨리 변한다는 변화성은 지금 삶의 문제고 예, 이렇게 인식을 할 때, 몸이 받아서 전달해주는 정보를 분별해 아는 이런 인식을 하는 식은 무덕이라. 예, 삶의 누적. 요 그렇죠. 차이는 부부님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요것도 사실 그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예, 과거의 어떤 인식이 음. 현재 대상을 만나가지고 다른 또 인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바뀐다라는 말보다는 과거의 시기, 식들이 쌓여서 그러니까 과거의 예, 사실들에 대한 알미 인식했던 결과들이 쌓여 있으면 그 쌓여 있는 것이 바뀐다 이런 측면 말고 그 나한테 100개의 알미 쌓여 있으면 지금 예, 받아들인 것을 100개의 알 가운데에서 이거는 99번 그 알미네. 요렇게 판단하는 거. 만약에 판단, 100개가 있었는데 100개에 속하지 않은 110번째의 어떤 게 예, 이제 새로운 것, 들어왔다라면 이건 내가 모르는 거. 해가지고 예, 모르는 거니까 새로운 이름을 어, 붙여가지고 아는 데다 쌓는 거고. 예, 이거는 방금 이제 부부님 그 그건데 바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아, 지금 삶의 과정에서 변화가 빠르다 이런 측면하고 연결될지 예, 몰라도 예,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무더기로 있는 거는 무더기 중에서 지금 있는 것이 어떤 거랑 닮은 거냐 해서 알물 만들고 닮은 게 없으면 모르는 거네 해서 새로운 알물 만들고 예, 다만 이게 그 이렇게 돌아와서 연기된 식 머물고 예, 일어나는 연기된 식의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지금 한 가지가 더해져서 늘어나는 요렇게 예, 달라지는 게 이제 연기된 식의 개념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자리에서는 변화한다는 개념보다는 쌓여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정보 예, 이것이 닮은 게 무언지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요거요? 라고 판단해내는 예, 요 자리에서는 변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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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스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적었어요. 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그 동양사상 시문시의 동양사상 어제 주신 거요. 예,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생명 그러면은 심의식 창발 그리고 지능에 하고 삶의 순환 그래가지고 뭐 적어놨는데 그게 저 네. 조금 한 문제 저 생명 감수를 인지 받고 행위 싶어요. 모델. 예. 네네.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음,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음, 음.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 몰라요. 세부적인 사항이. 자기가 왜, 자기의 작용은 뭐냐? 욕탐의 작용은 뭐냐? 그 다음에 의도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사유는 어떤 방향으로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저, 저 경전에 보면은 다 부처님이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네. 그것을 갖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건으로 만들라 그러면은 그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린 요 교재가, 예, 어, 일단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이건 생명체에 대한 같은 관점으로 출발하자. 요 얘기를 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2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존재, 예, 여기에서부터는요, 예, 이제 이 12연기 세 가지 순환고리, 또 예, 자기, 촉, 뭐 예, 요런 또 딱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하자면 요 메커니즘으로 그려져 있는 거를 예, 쭉 따라가면서 글로 적어 본 거예요.
예. 요 꽤 여러 날 걸렸어요. 사실 제가 아, 맨날 그리고 말하는 거지만 저, 힘들어. 제가 이렇게 뭐 세 발 네 발 적은 것도 욕을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음, 단지 이제 제가 말한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지능의 관점에서, 음, 음. 지능의 관점에서 그걸 이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지능의 프로세스 자리가, 네. 지능의 프로세스 자리가 딱하 바로 뒤에 음, 음. 사유, 의도, 뭐, 이 나오는 그 자리 근처가 지능의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 부분 저는, 일단 이렇게 보지요. 예, 그, 행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기의 행은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형성작용이고, 예, 오온의 행은 이제 그 예, 행위하는 자리, 신구, 예, 그러니까 엎짓는 자리가 오온의 행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삼법인의 행은 그렇게 생겨난 것들로 난 것, 오온 이래 예, 되잖아. 예,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연기의 행을 통해서 신행해가지고 몸이 생긴다고. 예, 그리고 지금 요 교재에서도 마지막에 적고 있지만 경에서는 몸이 있을 때 몸의 행위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예, 몸이 있을 때 몸의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하는 이 몸에는 이제 뇌도 포함이 되고요. 이 예, 뇌는 지능이라는 개념으로 뇌가 예, 어떤 물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IQ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요걸 이제 지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시는 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지능은 뇌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뇌가 예, 가지고 있는 조건이야. 하면 예, 몸에 속한 조건이라고. 그런데 예, 이 몸을 생겨나게 하는 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행이 신행, 구행, 심행 해가지고 예, 몸을 생겨나는 작용들이 있잖아요. 어, 예, 그렇게 이 몸이 생겨나는 건데 그 물질적인 결합의 상태 때문에 지능은 물질적 이유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요거는 예. 마음의 문제는 아니다. 마음의 문제는 지능이 높고 낮아가지고 어떤 삶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아나, 예. 삶이라는 문제에서 지능이 작용한다면 그런 삶을 그 질적 측면에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관점으로 이끄는 능력이 지혜다. 그래서 요 지혜다. 차이를 보면 지능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법부님께서 지능을 이게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 이런 예, 그 몸의 중심이 되는 이런 사고가 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능에다가 많은 역할을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리 보지 마시고 지능은 단지 어, 뇌라고 하는 몸의 예, 조건의 상태다. 예. 거기에 그럼 비해서 스님, 마음은 스님,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작용하느냐 하면 마음의 확장 부분으로의 지혜가 있어서 몸의 예, 작용인 지능, 뇌의 작용인 영역인 지능이라는 것이 알을 만들어낼 때 이 알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접근되는 알무로 만들어지면 이게 사실은 효율성이 높은 알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예, 그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효율성이 좋은 사실에 접근하는 무상고무아라는 사실로 접근하는 알을 만들기 위한 능력, 마음의 성장한 능력. 그러니까 예, 지능은 뇌라고 하는 몸의 영역이고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실로 이끌어들이는 마음의 성장 부분, 마음의 영역인 거야. 예, 예, 지능은 뇌는 몸이고 지혜는 마음의 성장부, 사실의 영역, 마음의 예, 예. 요거를 명확히 구분해 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극단적인 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요, 극단적인 면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학습. 네,
학습을 하고 기억을 이제 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 시계 어디서 이제 쭉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네. 그럼 만약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음. 시기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거기에 기억이라든지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제로야. 네. 그 이제 네. 저 콘텐츠가. 제로일 때에 그 사람의 지능은 이제 무엇인가 하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초기 조건.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 초기 조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면은 초기 조건의 상태에서 알미 들어오면은 그냥 내가 좀 이제 부모로부터 우수한 정신적인 상태나 뇌를 갖다 물려받은 사람은 음. 그 생각하는 거가 빠르고 계산도 빨리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거 음. 없이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에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뭐냐 하면은 생명하고 자기의 몸하고 어떤 그 신경 그 조직에는 그것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그 지능이나 지혜는 뭐냐 하는 또 질문이 있어요. 문제가 그 생겨요. 부분은 제가 답을 찾아 놓은 거거든요. 예, 그 우리 이제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면 이제 예, 몸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예, 몸이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능 뭐 뇌의 작용으로 아는 일도 하고 또 뇌가 예, 작용해서 몸으로 행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이제 경에서 보면 마침 보자 그게 요 우리 오늘 자료의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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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페이지 나왔습니다. 네, 십자 2페이지 14문. 보면 아래쪽에 그 AN 3.6이 근본교리등 예, 예, 경이 있거든요. 예, 그 예. 경에서 보면 네 번째 줄 무엇을 육계의 연하여?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금이 있다. 금이 예,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고 6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육계라는 게 지수화풍 공식 여섯 요소라고. 그러니까 예, 죽고 태어날 때도 식이 가는 윤회에서 가지만 식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물질 요소 지수화풍 공과 함께 육계로서 간다. 그래서 요건 어쨌든 식이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런데 식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생에서 마음이 찾아올 때 몸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몸을 주는 거잖아. 예, 그러면 식이 모태에 들어오면 모태에 들어왔을 때 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영은 그 자리에 몸이 있다라고 안 하고 명색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이 처음 태어날 때는 다 아무것도 차이가 없잖아. 그냥 깨끗하게 오잖아. 예, 그런데 왜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저는 여기서 답을 찾는 거야. 몸이라는 것이요. 음, 인간의 몸으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올 때 지금 주제로 지능이 높은 몸도 있고 지능이 낮은 몸도 예, 있고 예, 예, 예. 인간의 몸 아니라 짐승의 몸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면 예를 들어 개의 몸으로 태어나면 개의 몸에서 지능이라는 건 훨씬 낮아.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명색이라고 하는 게 단지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식과 서로 조건되는 게 명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명색은 색, 수, 상, 행, 촉, 자의 요래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엄마의 태에 들어올 때 아무 차별 없는 그냥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이 예, 수정란이라는 개념이 엄마의 X 염색체하고 아빠의 Y 염색체하고가 이미 엄마의 어떤 뭐 명색. 예, 삶의 상태, 예, 아빠의 삶의 상태를 가지고 온다고. 예, 그러니까 식이 태에 들어왔을 때 만나는
이 수정란으로 찾아오는 이 명색이라는 게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떤 유전자를 수정란으로 만들어줬느냐에 따라서 예, 이미 이 수정란으로 들어온 이 명색으로 들어온 식은 육체적 조건이 아주 높은 아이 지능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초기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이미 다르다는 거야. 예, 초기 조건이. 초기 조건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도 어떤 부모가 만들어준 명색, 예, 수정란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초기 조건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IQ가 150짜리도 있고 IQ가 90짜리도 있는 거예요. 몸에 그렇죠. 속한 차이가. 예, 그러나 그것도 아예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 IQ 5짜리 짐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그렇죠. 어떤 몸으로 식이 업의 힘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초기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예,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예, 초기 조건이 다르다. 예. 그래서 저는 요 몸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최초의 경향성. 그래가지고, 저희, 인간들은 태어나면 엄마 젖바는 일밖에 못하지만, 다른 짐승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예, 걸어 하잖아요. 다니고, 뭐, 예, 예, 그거를 그렇죠. 가르쳐 준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게, 그 짐승의 부모들이 만들어준 그 유전자의 상태. 그래서 그걸 색이 아니라 명색이라고 음, 태에 들어올 때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몸으로 태어나기 위한 초기 조건이 만들어지는. 예, 그래서 그 몸이 가지는 경향성이 가장 큰 경향성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향성. 병에서 아, 보면 그 업의 보를 말할 때 이런 업을 지으면 여기에 태어난다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사실은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좀 더 경쟁력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는 짐승으로 태어났다라는 거하고는 아예 다른 그렇,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몸 자체가 가지는 경향성을 저는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아마 예, 많은 부분, 그 초기 조건의 차이는 이렇게 몸이 가지는 경향의 차이. 예, 식이 들어올 때 색이 있는 게 아니라 명색이 있다. 예. 명색이라는 그러면, 거는 예, 두 예, 개의 유전자가 절반씩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초기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색이 있다면은, 그 색을 갖다가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놈, 그 색을, 음,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부모의 몸으로 들어가는 음, 음. 지금 말하는 명색, 그죠? 명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명색으로 들어가면은, 그 명색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지능 활동을 하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보면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생에서 오는 식은 마음으로서의 삶을 삶을 이끄는 거고 그렇죠. 명색이라고 수정란에 들어있는 부모의 유전자들 요 명색이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몸이 가지는 몸의 그렇죠. 경쟁력 예, 경쟁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12인연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 몸의 경쟁력은 네, 지금 이제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인지 행위 모델이라 그러면은 몸에 대한 그 경쟁력은 인지하는 거기네. 음. 그게 네이처, 웨이처, 자기 뭐 초할리 그까지가 이제 그 네, 그 인식의 영역이고 시계 네, 영역인데 인식. 예, 예. 그 시계 영역인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다시 내 몸에 현재 이제 대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심히 이제 창발을 하는 거잖아요. 딱 그 내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에서 이제 복잡한 걸 갖추면서 이제 가래가 생기는데 네, 가래가 생겨서 이제 어떤 이제 뇌와 몸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밖에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올 때. 그 나오는 그것이 이제 그 전에 있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어떤 지식.
그리고 현재 내가 했던 짓이 네. 그놈을 갖다가 다 단도리를 하는 그 작용이 그게 생명의 작용이 아니겠느냐. 그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말은 타당한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금 법우님이 그 생명의 작용이다라고 해서 생명이란 개념을 뭐 예. 어쨌든 몸도 마음도 식과 명색이 다 나를 구성하니까 그 그렇죠. 식과 명색이 함께 한 것으로의 생명의 작용이다 이래 하면 저와 같은 거고요. 예, 그렇지 예. 않고 그와는 다르게 생명이라는 것에 어떤 아니요, 다른 개념을 아니요. 넣어서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 예, 말씀대로 식과 그 명색 이런 생명이라는 부분은 그게 것이 맞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그 음, 음. 베이스에 의해서 가래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게. 그게 그렇죠.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의 삶, 식과 명색의 이 서로 예, 예. 상반한 삶의 과정에서 딱가 안에서 가래가 만들어지죠. 예, 가래는 이제 일단 이제 가래가 생겼다고 하시면 이제 가래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딱가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는 거죠. 거기까지. 음, 가래가 생겼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딱가의 가래가 심이 아웃풋이 이제 가래죠. 심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사유가 생기고 의도가 그때부터는 생 가래의 작용으로, 예. 가래가 어, 가래가 이끌고 가면서 의도도 하고 사유도 하고 그렇죠. 몸가말의 행위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경은 그 부분을요 가래보다도 아예 더 밑에 무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근본 자리에 무명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요런 전개되는 거에서 경은 그 말을 해. 그러한 법들에 무명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 그러니까 따까의 아웃풋으로 가래가 나오면 그 이후는 따까는 이제 역할 끝났고 가래가 끌고 가는 거지 뭐 요 부분을 예. 어 무명이 따라간다라고 해서 바로 그럼 그 따까 안에서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첫 번째 자리에 무명이잖아요. 12연계의 예. 무명 그거. 예. 그러니까 예. 무명이 따라간다라는 요 표현으로 이제 따까밖에 오면 가래가 이런 의도하는 거며 사유하는 거며 뭔가 말로 행위하는 거며 인식으로 전달되어 오는 거며 이렇게 가래가 그렇게 행사해 가는 그거를 경은 무명이 따라간다. 요 표현을 하고 있다고. 아, 예. 그렇구나.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가 이렇게 4장, 1장은 1장, 2장, 3장은 이제 4장이 이제 스님하고 이제 핵심 네네. 부분인데 네. 이제 이 4장의 그 순서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는. 음. 그래서 그래 세계적으로 잘 없겠죠. 아니, 이 부분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이 법부님이시잖아요. 아이고 그렇더라. 법부님이 힘들다 하면 누가 그 부분을 아이고, 그래도 그런데, 약간 선생님께서 법부님, 이제 또 지도를 많이 예, 오늘 제가 드린 교재가 예, 상세히 적진 않았지만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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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페이지 예, 들여가지고 예. 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출력해가지고, 삶의 예, 메커니즘을 예, 앞에서부터 예, 쭉 서술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예, 요 자리에 자의라는 게 무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간략하게 설명 예. 있고 딱가 안에서 어떻게 참, 전개되는 건지 그러면 가래가 나와서 어떻게 그 행위가 연결되고 또 욕탐이 돌아오고 그게 욕탐이 어렵습니다. 순순한 그게 고리 어렵습니다. 예, 상이 생겨나는 잠재순환 고리, 또 존재가 순환하는 큰 순환 고리, 이런 부분도 일단 다 좀 간략히 적었거든요. 제 예.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뭐라 하나요? 우리가 컨센서스를, 아예 예. 좀 이렇게 좀 컨센서스를 이제 형성했다면, 어, 법부님 요 교재를 우선 좀 보시고, 예, 예, 예. 네, 옛날 고맙습니다. 특강한 스님, 거 예, 하고, 예, 스님, 이제 메커니즘 위에서 요 예, 교재를 스님, 쭉 좀 예, 스님 읽어보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아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예, 싶어. 예. 어, 근데 뭐, 이제 그 두 시작, 번째 문제는 음,
이 말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음, 번역이 어려워요. 번역이. 이게 그래. 번역을 제가 이제 뭐 퍼셉션 뭐 코그니션 하면은 음, 사람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 틀려요. 그럼요. 뇌과학자가 한국말로도 이해하는 그래요. 뇌과학자가 이해하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 이렇게 또 심리학자가 이해하는 거, 교육학자가 이해하는 게 다 틀려요. 그 인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저한테도 자주 들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니 그 니까야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거 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좀 다 똑같은 용어로 번역해주면 좋잖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마다 그 빨리어 경전을 이해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뭐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음,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 그 사람들로 쭉 나갔으면은 좋은데 음, 그 음. 사람이 이제 토막을 다 내가지고 그 영어로 말하면 We are going too far. 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어, 심리학은 저쪽에 런던에 있고 네네. 교육학은 저 뉴욕에 있고 그 니카야는 인도에 있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문제니까 이제 스님 같으신 이제 성가께서 공부를 많이 한 성가께서 이 제 그 사장에 있는 게 한 열 몇 장 되거든요. 거기에 네네. 나오는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말, 네이처, 웨이처, 1차 인식, 2차 인식, 자기, 욕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데피니션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데피니션이라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설명을 이거는 이러 설명할 때 그런 것을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음.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이제 많이 이제 수행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하니까 가다가 그냥 어디 자꾸 옆으로 자꾸 빠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교재에서 이제 예,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제 예. 그동안 법원님과 제가 이제 대화한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약간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고, 네, 중간중간 뭐 예, 어떤 부분이 좀 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또 네, 저한테 제가 또 질문을 말씀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음. 제가 볼 그래, 때, 그, 이런 이제 그림이라든가, 어, 예. 요 뭐 보내주신 이제 모델 사유 인지 행위 뭐 이런 그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거를 제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데 예. 그보다는 이제 일단 뭐 저는 뭐 이건 이제 저대로 이렇게 이제 니까야를 해석해서 설명하는 요 자리에서 법부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예, 그래서 제가 쉬울 이제 수는 이걸 있죠. 왜 이렇게 적느냐면 저는 이제 이게 서양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제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어가지고 음.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좋도록 이제 그걸 바꾸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음. 하시고 조금 좀 많이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또 이제 질문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아유, 이 제가 아까 실수를 해서 한 아니요, 3분 무슨 말이에요. 늦게 저는 시작을 그런 줄 했더니,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어느새, 지금 법원님 계신 곳은 새벽 2시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맨날 이 시간에 자는데. 괜찮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보살님, 네네.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신지, 뭐, 필요한 약이라는 데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또 좋은 약이 있으면은 또 사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원래 카톡으로 좀 몸이 알려주십시오. 약해요. 원래 예. 좀 몸이 약하시고, 그 당뇨에, 저혈당? 혈압? 이건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약한 분인데, 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질서롭게 사는 분인데, 어, 요새 며칠을 좀 많이 예. 힘이 요새 뭐 들었어요. 환절기가 그냥 기후가 그냥 변덕이 심하니까. 예, 예. 음. 하여튼 그래 안부 알겠습니다. 전해주시고요. 제가 예. 그 법무님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 요청드리겠지만, 예, 예, 예. 어, 예. 뭐, 뭐, 감사합니다. 웬만해서야 뭐.
예, 그럼 뭐 이렇게 저기 예, 오늘 예. 아니, 마치고 선생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를 제가 좀 공개해도 예, 괜찮을까요? 공개하셔도 되고, 제가 준 글 적어놓은 것도 같이 한번 음, 보고 좀 많이 좀 고쳐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뭐, 저한테 그러하겠습니다.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 스님 부모님하고 지도로 우리가 뭐 대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면 이제 굉장히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도움되는 많은 주제를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사람들한테 좀 들려주면 예, 좋지요. 예,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예, 그래야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스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부부님, 편히 쉬시고요. 예, 또 예, 자주 감사합니다, 뵙도록 스님.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연락 올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부님. 건강하십시오. 예.